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나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감, 열린 세상 송영진 방송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 방송은 이재명 찍기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재명을 찍냐 그러시는데 이건 찢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정치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다시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찢어서 반드시 이 낙선을 시켜서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낙선 운동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고! 자, 여러분들 이게 낙선 운동을 하고 이재명을 찢어버리려면 무엇보다 인천 계양을 시민들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호남 분들이 좀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을 왜 찢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권에 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윤석열 일기 내각이 지금 청문회에 지금 현재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종반전에 접어들었는데 별로 서광이 비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일기 내각이 지금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그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복리가 엄청나고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서글픈 모습은 서글픈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정치권에 이 윤석열 일기 내각의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서글픈 모습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인사 검증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온갖 가족이 이렇게 파헤침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 보수 우파가 윤석열 정부가 보수 우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파가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게 참 역겹습니다. 물론 제가 텔레비전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포털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참 먹은 밥이 다 넘어오려고 할 정도로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윤석열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한 이재명이가 이제 선전포고한 거거든요.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재명이가 여러분 대선 패배한 지 딱 2개월 됐어요. 2개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복귀했습니다. 오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제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하는데 이 비대위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양을 후보로 선정이 되었겠죠.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 지선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거 선대위원장이야 지금 맡을 사람이 없죠.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명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하고 다이다이 갔으니까 표를 좀 얻으려고 지금 도구로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완전히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거 완전 패착입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다른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선에 떨어지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거물 정치인들이죠. 이 거물 정치인들은
대부분 한 6개월, 1년 정도 외국에 가서 뭐 공부한다고 하던데 이재명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공부를 하겠어요, 그 대가리에. 잔대가리는 좀 있죠, 얘가. 새치어로, 정말 그 사람, 그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좀 호남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딸들도 좀 이재명의 진면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재명이가요, 박근혜 정권 때 뭐라 그런 사람이냐면, 그 자신의 트위터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엄청 좋아하던 놈인데, 이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를 국정원 소유라고 100% 확신한다. 세월호하고 잠수함하고 충돌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얘는요, 성격 자체가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니까요. 그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배우하고 연애를 했으면 연애를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죽어도 안 했대요. 그럼 김부선 씨는 뭐 총 맞았습니까? 안 한 사람하고 연애했다 그러게? 아니 뭐 전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죽어도 안 했대. 그리고도 대선 운동을 한다고 전국을 다니는 거 보고 그 사람들한테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건 진짜 대한민국 아니다. 제가 낙선 운동에 돌입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때부터 세월호가, 이 청진호 세월호가 유병헌 거지 왜 그게 국정원 겁니까? 이 미친 사람 아닌가요? 더하면 욕 나오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뭐, 이제 꿀도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고 뭐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또 뭐 안철수 씨도 분당갑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뭐 미니 총선, 별들의 전쟁, 뭐 이렇게 별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언론들이 어떻게 썼든 간에 안철수는 차지하고라도 이재명이가 무슨 별입니까? 똥별 아니에요? 대장동과 함께 이미 죽어야 될 별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이를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재명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 정치권 자체도 언론 기자들도 솔직히 싫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세월호 당시에 청진해운의 유병헌이가 일본에서 중고로 사온 배 아니에요? 그걸 증축한 거거든요. 그게 왜 국정원 소유예요? 자기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자기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이 비열한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자, 이러한 그 이재명의 재등장은 그래서 사실은 명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현재 나온 이유하고 어쩌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 얘기니까 이재명이는 크게 3대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비리 게이트죠. 돈 자체가 2조 원이 넘습니다. 4,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2조 원을 꿀꺽 헤쳐먹은 이 도둑놈들이거든요. 저는 왜 도둑놈들한테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정치인들이 개돼지로 보고 있지 않나, 적당히 속이고 적당한 겉모술수로 또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 또 적당히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주는 이 풍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이재명의 그 세 가지 3대 범죄 의혹, 반드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 3대 범죄 의혹이 뭐냐면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이 사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첫 번째가 대장동 특혜 의혹.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검수안박 법안이 5월 3일 공포됐지만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적용받지 않을 거라고 이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유동규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김만배 이런 것 좀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거 연장선상에서 지금 배임죄에 해당하는 이재명이도 반드시 수사받아야 되죠. 그래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제 나온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첫 번째 3대 범죄 의혹이 대장동 게이트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입니다. 이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걸 제가 아침인 감치는 뉴스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하고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의 국고 손실이 된 것이 주된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거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국민들이 난 세금으로 소고기를 사 처먹고 싶고, 대리 처방에서 약을 사고 싶고, 또 뿐만 아니고, 일식집에 가서 10인분씩 시켜 먹고, 도대체 그 집 주변에서 집을 얻어놓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을 한 겁니까? 김혜경이가 솔직히 뭐 일식, 뭐 요리 시켜서 10인분을 뭐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3대 범죄, 큰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대 범죄. 성남FC 제3자 뇌물죄 수수 의혹이에요. 이제 국민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현금의 흐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남FC에 그 당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후원금을 성남FC에다가 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억 원 상당의 그 돈이 왜 성남시청으로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성남FC에 후원금이 글로 들어가야지 왜 성남시청에서 그런 거를 받을 수 자체가 없어요. 왜 성남시에 그 돈이 들어옵니까? 이 10억 원이 입금된 배경, 사용 지출 내역이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과정에서 수사를 했던 그 박하영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이 수사 의견을 이 박은정이라는 또 수원지청장이 깔고 뭉개인 거예요. 이거 뭐 이재명과 의혹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이 왜 수원 그 지청장 박은정이는 그거를 왜 깔고 뭉갭니까? 또 여기에 더불어 여기에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해당 사안이 언급되고 있는 이게 총체적인 게이트거든요. 자, 이렇게 3대 범죄 의혹만 가지고도 의혹이 풀리지도 않은 놈이 대선 패배한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왜 기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의혹만 가지고도 임마는 낙선운동을 해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성남FC 사건만 해도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성남FC 사건인 것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 비하면은 제가 늘 쓰는 조족지혈, 새 다리에서 피가 나오면 뭐 나옵니까? 지금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거거든, 이것도.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관련자들 전부 다 다시 소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은정 그 수원지청장 말고 박하영 씨가 차장검사가 지금 다시 이제 수사를 재개하고 또 이제 경찰에서도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문재인이가 검수완박이라는 문재명 방탄법, 그리고 또 문재명 방탄법에 이어서 문재인 방탄법을 만들고 지금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난 건 아니네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성남FC 지금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역시 경기도 지금 분당경찰서가 5월 2일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이러한 이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려고 안전지대인 인천 계양을 송영길이가 서울로 가고, 이제 같은 편이니까 서로 짰겠죠. 뭐 여러분 좀 제발 속지 마세요. 여기 나와라. 여기 나오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거 내 지역인데 나와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계양을 해서 여의도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죠. 여의도로 못 오게 와야 돼요. 저런 인마들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막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재등장은 사실 명분도 없는 게 분명한 겁니다. 나오는 이유는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입성해서 여의도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 갑옷 입으면 엄청난 특혜가 생깁니다. 여의도를 방탄용으로 해서 그 끝없는 세치해로 또 국민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열광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은 정말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또라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박수를 치냐고요. 이 몸 덩어리 자체가 거짓 덩어리잖아요. 이 사람은 지방인이 뭐 단백질이니가 아니라 이게 거짓말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어렸을 때 뭐 어렵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어렵게 산 환경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릿고개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가정에서 넘어온 대한민국입니다. 다 어렸을 땐 그랬어요. 국민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입심양면을 꿈꿔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뭐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의도에 갑옷을 입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방탄복을 입고 국민들을 또 현혹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수사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불체포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2년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 안전지대로 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승으로 쏴서 저격을 해서 융단 폭격을 해서 이재명 같은 애들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진영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586들이 자기네들의 대장으로 지금 모시기 위해서 이재명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같이 지금 윈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 모르는 저도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2년 버티고 또 다음 총선에서 또 뭐 해서 또 4년 가고 6년, 그러면 자기가 대선에 나오면 또 나오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토리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게,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잡지 말고, 이러한 더러운 범죄자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고,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자유로워서 국민들이 그 속에서 희망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동력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모릅니다. 국민들이 변해야 되고, 이 개딸들이 변해야 되고, 호남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어떻게든 반드시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정당국의 수사를, 이게 목이 조여오니까 제가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출마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팩트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지가 당당하면 수사 깨끗하게 받고 다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기는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 수사를 덮기 위해서 여의도에 방탄용 옷을 입기 위해서 여의도에 입성해서 방탄조끼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수사를 덮으려고 하고 국회 권력의 힘을 이용해, 얼마나 여러분들 이용하겠어요. 그때도 승질만 내시겠습니까? 지금 막아야 돼요. 인천 계양을 지금 그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줬다면 이제는 범죄자는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낙선운동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가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검수완박의 취지가 이 사람들을 보신하기 위한 보신용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경찰도 검사도 이제는 아니에요. 군인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시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청교조적인 잣대로 돼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공으로 발로 차고 다니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여러분들 정말 인간입니까? 악마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면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전 대통령 정무수석 아니에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이가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검수완박과 문재인 본인과 이상인 고문을 이 수사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수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 프레임은 아닌 것을 더 씌우는 것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프레임인데 이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이거 말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인천 오기를 싫어했는데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 인천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낙선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이재명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송영진 방송과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반드시 이재명을 낙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송영진